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마지막. 이게 마지막이라네. 밖에 마지막인 줄 알고 막 좀 몰아서 했더니 청계사를 떠나는 날 누가 박처사가 청계사를 떠나는 날 경호사가 밤을 새워서 기도를 했더라, 이런 얘기죠. 16장. 청계사에 들른 바나 강백.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동해물과 힘들다. 힘들어요. 아르고 닳더라. 징글징글하다. 어느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4번 읽어. 번 읽어. 정말 폭탄. 자, 제목이 뭐였죠? 청계사에 들른 만화강도 들린다고 하니까 제가. 경호는 1857년 8세 어머니 입량박씨를 따라서 청계사로 상경하였다. 그 이듬해 경기도 광주 청계사에 가서 개어 스님을 출가했더라. 청계사에서 박처사라는 한 선비를 만나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재주가 뛰어났더라. 동옥의 스승 박선비가 떠나고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얼마 안 있어 개어 스님이 환속하였으므로 동옥은 이제 두 스승을 한꺼번에 잃었더라.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좀 있다가 뭐가 와, 그지? 고진감래라. 거기에 이제 보너스로 누가 와요? 또 다른 구원자가 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를 구하러 누가 와요? 만화보선이 오게 된다는 거죠. 만화보선이. 그러나 동옥의 은사 스님이었던 개허 스님은 영특하고 뛰어난 영재를 두고 화산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의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으니 얼마 후 동옥의 스승 개허 스님은 세속이연을 끊지 못하고 아랫마을에 살림을 차리고 여자랑 과부랑 바람이 났더라. 그래서 환속하게 되어 개허는 어린 동옥 사미에게 늘상 애틋함이 있었죠. 예. 아버지처럼 따랐었는데 그게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어린 제자 동옥의 앞날에 책임지지 못하는 개허 자신에게는 마음에는 태산 같은 빚으로 동옥의 앞날을 고심하고 전정하고 있었어요. 더구나 동옥의 큰 그릇됨을 박처사로부터 잊기 틀었네. 나의 속태로 동옥의 앞날을 망치지는 않을까. 부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내가 나가도 천벌을 받지는 않을까. 개허대사는 곧 두려움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그때 신락 같은 희망으로 달려주는 사람이 있죠. 그리하여 박처사는 그 청계사를 떠나게 되는데 그가 개혁에 당부하게 떠난 한마디는 어린 동옥을 단숨에 동학사로 인도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죠. 그것은 얼마 안이 되어서 개헌은 한속을 하며 애제자 동옥의 공부를 성취하지 못함을 해서 개혁에 편지를 써가지고 동학사 만화에게 추천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백에게 보내 안 보내? 보내지. 보내니까 만화 강백이 그거 뭐라 그래? 그걸 보고 면접 보러 와. 면접. 이때 개허당은 어느 마을에 였던 부인을 얻어놓고 오냐 하석을 하려고 그때는 이렇게 뭐 그 첩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나 사지까지 배운 똑똑하고 비범한 구석이 있는 어리지만 처음 되는 성자를 적당한 데에 상자를 붙여주지 못하고 자기 욕심만을 채워서 하속할 수가 없다고 해서 차마 떠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마침 동학사 만화 강백으로부터 물건을 귀하러
한양에 구경차 왔다 라고 하면서 내려가는 길에 이거를 들렸죠. 또 희망의 등불이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냥 절망하라는 법은 없다고. 또 이렇게 경원사가 또 박처사가 떠나면서 슬픔에 휩싸이자 또 다시 이제 만화 강백이 또 구원군으로 구원투수로 또 오는 거야. 오는 거죠. 세상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세상은 알 수 없으니 좀 기다려 보라고 어떤 스님이 말하더만 과연 될까? 에휴, 되든지 말든지. 이때 개어에게는 도반인 만화 강백에게 이러한 자기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에 그동안 마음먹었던 이야기를 쭉 하면서 동욱이를 제자겸 상자로 데려가는 게 어때? 아주 대단한 아이니까 가서 좀 어떻게 키워봐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며 만화의 눈치를 살폈더라.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만화화상은 동욱을 보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만화화상은 동욱을 보고 내심 속으로 대어네 대어. 예? 저 보통 놈이 아니야. 영특해 보이는 동욱을 데리고 가겠다고 선뜻 허락하니 숨을 죽이며 만화의 대답을 기다리던 개허당은 너무 좋아가지고 안심을 하였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고는 동욱을 당장 데려가서 경을 보게 하고 공부를 시켜달라고 만화에게 조르듯이 부탁하였다. 근데 만화가 거절하죠. 왜? 이때 만화는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해. 지금은 가면 안 돼. 내년에 강원을 지으면 그때 입학할 수 있어. 이 아이는 당장은 데리고 내려갈 수 없으니 내년 봄에 만나자. 동학사로 찾아와라. 를 약조하고 청계사를 떠나고 말았더라. 이렇게 하여 마침 청계사에서 요양을 마친 박처사는 다시 이 소식을 듣고 떠나니까 마음은 훨씬 편하겠죠. 그죠? 아마 박처사도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가니까 좋잖아요. 그가 계약에 당부하게 떠난 한마디는 동욱을 단숨에 동학사로 인도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줘서 박처사의 그 업적이 훌륭하죠. 박처사가 떠나고 얼마니 되어서 개헌은 한석을 하고 애제자 동욱의 공부를 크게 성취시키지 못함을 내석해 하게 동울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 동학사원에게 전했던 것이 눈앞에서 현실로 성취가 되었더라. 그래서 그 어려웠던 실타래가 풀리고 다 매듭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경허선 동학사에 가는 동안에 남아있는 경허선사 그 동욱의 시간은 그 말했잖아요. 그 계사가 있었어요. 계사. 그 계사를 묶어서 이제 어제 백담사 강당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벽성사 강당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이렇게 돼서 강당을 거치게 되죠. 하필 공교롭게도 이러한 때 마침 개어의 도반이며 당시 교계의 태두였던 동학사의 만화 보선이 이곳 청계사를 방문하였으니 이것이 경허선사에게 서광이 내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죠. 뭐 인력으로 될 수 있었겠으니까 하필이면 경허선사가 어떻게 동학사를 가게 되느냐고. 왜냐? 동학사 하면은 나하고 찌들찌들한 인연이 있어요. 저는 그 마곡사가 가장 큰 인연이 있고 그 다음에 동학사야. 근데 이 동학사가 왜 인연이 있냐면 글쎄 동학사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그 어린 시절에 6학년은 마친 것 같아요. 6학년 졸업을 하고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인가 15살 때부터 그 출가를 결심하게 돼요. 왠지 몰라요. 그냥 출가하고 싶다. 그래서 어느 날 출가를 하려고 보따리를 집에 가방이 하나 있거든요. 그 가방에다가 집이 가난하니까 가방이 아니라 딱 하나 있어요. 여행 가방. 거기다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에 아무도 없었어 마침. 집에 마침 아무도 없어서 보따리를 주섬주섬 싸서 이제 어떻게선지 내가 좀 있으면 동학사로 출가를 그때는 동학사가 비구니 사찰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대전에 살 때죠. 대전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보따리를 그냥 진짜 뭐 무슨 요동이나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나는 내가 동학사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제 대전 시외버스 터미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선화동인가 어디에. 거기를 가서 이제 동학사 주세요라고 버스표를 탁 넣는데 누가 내 손을 탁 잡고 당겨요.
보니까 오빠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오빠 여기 웬일이야? 그러니까 야, 니네 엄마가 너 같이 잡아오래. 왜? 그러니까 저는 그때 화도 안 내고 뭐도 안 내고 그냥 당연히 내가 동학사를 때가 돼서 가려고 돈을 모았죠. 버스비만 모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 빨리 잡아오래. 너 분명히 여기 고속도로 버스 터미널에 있을 거래. 그래서 너 짜장면도 사주고 그러고 데려오래. 그래서 걔가 이제 오빠 친구가 그때 마침 충남대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집에 옆에 자취하고 살았었어요. 그 오빠가 이제 짜장면을 사주더라. 그래서 털레털레 따라서 집에 돌아온 게 출가를 그때 안 하게 되고 지금까지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동학사와 관계가 무지하게 저는 많죠. 근데 경허선사가 동학사하고 관계에 있다는 거는 정말 꿈속에서도 몰랐고 나중에 이거 박사 논문 쓰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동학사를 해마다 가요. 설날하고 추석날. 왜냐면 식구들이 뭐 설날 아침이나 추석날 아침에 명절 때는 막 밥 먹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 틈을 타서 난 나와. 그래서 동학사를 가. 그래서 동학사를 신기하게 법당을 가는 게 아니에요. 삼신각을 가요. 삼신각. 그래서 삼신각에 가서 기도하고 새해 인사 올리고 또 와. 근데 그게 나만의 비밀이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지금도 아무도 몰라. 내가 동학사를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근데 그 동학사가 그렇게 경허선사와 관계가 있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됐죠. 어쨌든 경허선사가 이 동학사와의 인연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이제 진짜 대오를 하게 되는 거기를 제공한 게 동학사예요. 신기하다. 한양에 볼 일이 있어 올라왔다가 동학사로 내려가는 길에 도반 계어를 만나러 참관 청계사에 들렸는데 만화를 보자마자 탐이 나지. 계어는 당장 어린 제자 동옥을 생각했다. 그래서 만화에게 이르기를 여기 내 상자 아이가 한 명 있는데 그 영특함이 돌을 넘고 도기가 있어 장차 큰 인물이 될 것 같으니 도반께서 데리고 가셔서 잘 인도하여 주시오. 내가 왜 편지도 보냈지 않소. 그 아이가 바로 이 아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만화도 그 편지를 받고 경화가 궁금했을까요? 안 궁금했을까요? 궁금했겠죠. 누군가. 네. 그래서 직접 말하자면 면접을 보러 온 거야. 쉽게 말하면. 네, 면접 보러 이제 왔어요. 마침 그 옆에서 자시종을 들고 있던 도국사면 물 먹어야 되는데 생각다. 없어? 아이고 힘들어. 오 마이 갓. 굴맛이네. 자시종을 들고 있던 동옥사미는 부끄러워 그만 고개를 숙이고 어쩔 줄을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때 만화는 동옥을 위아래로 천천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들어보거라 하였다. 얼음장이 된 동옥은 그 자리에서 간신히 고개를 들어 만화의 눈과 현사가 되게 순수하고 순수했대잖아요. 그 순수함과 그 진지함 한 가지를 알면 변동이 없나 이런 것들로 하여금 교사를 여기까지 만들지 않았을까. 누군가 마주치니 그 순간 형광은 번개가 부딪히듯 찬연하였더라. 불이 탁탁 붙었겠죠. 만화는 아무 말 없이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잠시 생각하더니 아이고 대단한 인재구나 라고 했고는 이제 뭐라고 말을 해요. 바로 오케이를 하지 않고 지금은 내가 볼 일이 더 남아있으니 내년쯤에 동학사로 찾아오거라. 왜? 지금 거기에 짓느라고 바쁘다니까. 그 온 아준이라는 스님하고 같이 했다 그랬죠? 그래서 동학사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천장암도 경허선사가 대도를 성취한 다음에 바로 보임을 할 수 있도록 태허가 천장암 주지로 오잖아요. 1879년 11월 15일 날 그 대도를 성취했는데 11월 15일 보름 지나고 1월 9일 날이니까
바로 20일 만에 그 전장암 주지로 발령을 받으니까 그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좋아? 무지하게 좋은 거지. 경허선사를 위한 하늘이 보호하고 있고,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허선사가 강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동학사 강원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원 1회 그 입학생이 되고 1회 졸업생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때 동학사만 강원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미 지어진 강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담사에도 강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강원이 있었냐? 그 벽송사도 강원이 있었고, 또 경허선사 그 뒤에 졌나 보다. 거기 관음사는 뒤에 강원이 지어졌나 봐. 어쨌든 동학사보다 이미 지어진 강원들이 있어서 경허선사는 그 강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참으로 이 또 개허대사가 이렇게 선견 지명이 있어서 미리 가서 강원을 둘러보거라 라고 해서 그 보내요. 그 만화보선이 떠나고, 또 누구지? 박처사도 떠나고, 또 개허도 떠나고, 그 다음에 경허가 떠나게 되죠. 원래 세상 일에는 한치 앞을 모르는 법이다, 이런 얘기가. 나한테도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개허가 환속을 하며 애지제 동학의 공부를 크게 성취하지 못함을 해서 개교의 편지를 써서 동학산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답변이 없으니까 보냈는데 2번이나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냥 마침 청계사에 들린 만화를 보고 동학사로부터 만화 강백이 그냥 구경차로 왔다고 하던지 말던지, 구경차로 왔겠어. 보러 왔지. 내려가는 기로에 청계사에 들렸다가 개허당이 자기 신상에 대한 사정 이야기를 하고 매달렸죠. 그러니까 다 속셈을 가지고 만화 강백도 온 거예요. 아니 그렇지만 누가 경허선사를 보고 그 어린 그 동호구를 보고 탐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탐내지요. 그래요. 지금은 내가 볼 일이 남아있으니 있다고 보라 해가지고 내년에 가게 되는 그 얘기고, 동호기를 도반의 제자겸 상제로 데려가는 게 어떠냐. 도반이었어요. 그 만화보선이하고. 그러니까 만화보선이도 엄청나게 그 불사하는 걸 좋아해갖고 엄청나게 많이 지어요. 그 이사를 모르니 만화상은 대신 기뻐 이랬나? 동호기의 여기로 진신당부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아이 좋아라. 이게 꿈이란가, 이게 인생이란 말이더라. 그냥 뭔가 시름이 한꺼번에 풀려. 박처사도 마음 편하게 떠나, 개허도 마음 편하게 떠나. 오냐 좋다. 이때는 바야흐로 동호기의 나이가 14세 1862년인데 잘못 썼네. 62년 1862년 63년에는 이제 동학사로 가죠. 가을로 동학은 이제 새로운 수성 동학사 주지 만화보선의 제자가 되어 이듬해 봄이 되자마자 동학은 스승의 편지 한 장 달랑 들고 동학사를 찾아가서 강원에 입학하여 경학을 배우고 여가의 외전을 두루 섭렵하여 통달치 않은 바가 없었다. 여기서 외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그걸 말하는데, 여기 가서도 또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이 만화보선은 그 화엄강백이라고 해가지고 그 경의 능통에 있어요. 이 박처사로부터 받은 것은 유교 공부고, 이제 불교 공부 있잖아요. 그거를 48교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게 되는 게 이제 만화보선으로부터죠. 만화가 동학을 데리고 바로 떠나지 못한 그것은 지금은 동학사가 강원을 짓기에 분주하고 내년에 강원이 다 지어되긴 영특한 동학을 인재로 키우기 위하여 첫 입학생으로 동학을 받고 싶어 했죠. 첫 봄에 동학을 강원의 첫 입학생으로 등록시키고자 하는 만화보선만의 속셈이 있었더라. 이런 얘기가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들 고마운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생각해보면 고맙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 동학사는 중건공사로 불사가 한창이었다. 그동안 오래된 강당 건물을 짓고 새로 강원을 짓고 있었으니 금강산에 있던 만화보선이, 원래 금강산에 또 만화보선이 있다가 왔어요. 이곳으로 와서 제자인 오은아준, 그 다음에 호봉,
등과 함께 오래된 건물을 전부 헐어내버리고 여기다가 전각 40칸에 초혼각 2칸. 이 초혼각이 그게 바로 그 사륙신의 그 영혼을 모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화 보선도 유교에 굉장히 그 심취해 있었던 그 스승 같아요. 그래서 짓고 새로 있었던 것으로 반하는 새로운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곳 한양까지 온 것이었더라. 지금도 그때 지은 초혼각이 남아있고 또 그 뒤에 숙모전이 있고 또 그러니까 동학사는 그 유교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특이하게 불교이면서 유교가 살아있는 그렇게 공존하는 그런 곳이라 경허선사로 하여금 유불선에 등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건을 만들어준 것이 동학사예요. 신기하죠? 지금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경봉스님이 거기다가 그 비구니 강원을 만드는 바람에 지금은 비구니 사찰이 된 거예요. 힘들다. 이렇게 일은 잘 되자면 엉뚱한 곳에서, 그렇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되려면 생각지도 않았던 엉뚱한 곳에서 스리슬슬 풀리는 법을, 그렇다고 스리슬슬 쓰면 어떡하냐 웬수야. 미치겠네. 그냥 오냐 스리슬슬이다. 스리슬슬 풀리는 법으로 개화가 추석하고 있던 변두리절 청계사에 동학사 만화 강백이 들릴 정도로 개화당과 만화 강백의 관계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도반이었던 것이, 이게 또 우리 동옥에게는 경허의 앞나라님이 탄탄대로를 예고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인연의 소치들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냥 우연히. 아니 경허선사가 어떻게 동학사 갈 생각을 해. 저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주에서 살다가 대전으로 이사를 오거든요. 근데 대전에 와서 내가 가장 많이 들린 절, 1년에 한 번씩 들린, 1년에 2번이죠. 추석설을 들린 게 동학사예요. 근데 지금은 동학사를 안 가고 있죠. 서울로 온 데는. 지금은 이제 봉은사만 디립다 가고 있어요. 이제 동옥의 앞날이 탄탄테러를 예고하고 있었더라.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만화 보선은 화엄보살로서 그가 각종 불사를 일으키고 행한 수많은 업적이 또한 그러한 결과를 만드는 단초가 되었을 것으로, 만화와 개호의 관계가 돈독해진 이유가 바로 만화는 불사를 이뤄, 그리고 또 대강백이야. 만화 보선이 대강백이에요. 원래 동학사 초대 강백이 만화 보선이에요. 그러니까 또 2대 강백이 경허성우고 3대 강백이 뭐더라? 만호상경? 예. 그래서 개허가 대목장으로 이름 있는 도편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만화 보선도 굉장히 불사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개허는 또 불사를 쫓아다니는 도편수였고, 이래서 둘이가 도반일 수밖에 없었고, 그 와중에 또 우리 경허선사는 거의 꼽다리 껴가지고 아주 어부지리를 얻게 되는.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다 인연이겠죠. 인연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만화는 화엄보살로 전국의 사찰을 중수하고 보수해 엄청나게 많은 그 사찰을 보수했다고 합니다. 더 거기다 대고 나중에 이제 경허스님이 대도를 성취하고 천장암으로 옮기잖아요. 근데 이 지금 만화 보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기 제자가 깨달았다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천장암을 와. 응? 근데 사실은 경허선사는 만화 강백에 경허선사가 말했잖아요. 나는 수업사로는 인정하지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저기로 인정하지 못해요. 법사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만화 보선이 천장암을 찾아와요. 그래서 천장암이 낡고, 그래서 천장암 중수를 해주거든요. 가는 때마다 중수하면 도사야. 중수를 해주면서 거기다 천장암 중수기가 있었다는데, 너무 분한 건 내가 천장암 중수기 있다고 달라고 하니까
허정 스님이 자기가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갔는데 없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천장한 중수기가 그 누구야. 근데 이 세상에는 도둑놈이 너무 많아서 참 미치겠어. 그 중수기도 찾아야 되는데 그게 공성의 피안길이라고 그 누가 썼죠? 이흥우가 공성의 피안길을 쓸 때 그 천장암 중수기에는 내용을 그대로 그 책에다 옮겨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허정쌤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천장암 중수기 있다. 이거 거기 있냐? 그러니까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니까 없는 거야. 지금 없어요. 나도 그걸 찾을 생각도 안 해. 아주 속이 터지죠. 이 책임을 다 누가 져야 하나? 나는 알아. 누가 져야 하는지. 너무해. 시절 인연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만화 보선이 천장암에 와서 그거를 다 그 저기를 해요. 그렇지만 천장암 중수기는 결국 경호 스님이 써요. 응? 경호 스님 친필로 천장암 중수기를 썼는데 그거 내놓으라고. 아니 무슨 사람들이 스님들이 그렇게 책임감이 없고 자기 그 스승 하나를 지킬지를 몰라. 도대체가 다 뭐를 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불안해서 안 줘요. 경호연구소 줬다가는 다 말아먹게 생겼어. 나 어떻게 제끼고 뭐 하려고. 왜 그래?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가 봐. 아주 미치겠더라고. 왜 금방 있다 그래놓고 금방 없어요? 말이 돼요? 아주 그냥 만화는 하원보살로 전국의 사찰을 중수하고 보수해오면서 도편수 개화 친분을 돈독해. 오래전부터 개화 바라는 사찰의 각종 불사 때마다 그냥 둘이 뻥짝뻥짝 일이 잘 맞아가지고 함께 도반이에요. 그래서 그 친분을 유지해왔더라 이런 얘기고, 만화보선은 천장암에 와서 또 그 허물어지고 낡고 한 그것을 눈뜨고 못 봐가지고 지금 그 지어진 그게 천장암 중수가 한 게 그 만화보선이 해준 거죠. 이처럼 경호와 만화의 만남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어요. 그래서 동욱이 동학사로 건너오게 된 내력이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욱이의 스승은 이제부터 만화보선이 되었다. 근데 만화보선으로 이제 스승이 바뀌었잖아요. 개어스네온 선사에서. 그런데 이제 만화보선을 나중에 견사가 깨달으면서 천장암에서 오도가를 발표할 때 당당하게 만화보선은 수업자로 만들어요. 그러한 일이 있었죠. 아이고. 하냐 이거 지나가냐 봐야. 17장으로 넘어왔네요. 17장 제목은 개허의 부탁으로 벽송사 강원에서 공부하다. 개허사가 벽송사 강원에서 공부했는데 이제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 김태읍 스님이 그 수집력이 대단했던 거죠. 그걸 알 수가 있는 게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백담사까지 가거든요, 경선사가. 근데 백삼사에 간 그 기록은 확실하지 않고 이 벽성사에 온 기록은 있어요. 왜냐? 경선사가 직접 자기가 서룡화상 행장을 여기서 만난답니다. 근데 그 서룡화상이 이 벽성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15사의 최소년 시절에, 그러니까 그 14세지 그때가 최소년이라고 한 걸 보면 그 경선사가 거기를 갈 만한 그것은 14세 때 청계사를 떠나가지고 거기를 가서 벽송사 강당까지 가고 15세 때 동학사로 온 그게 100%거든요. 근데 경선사 스스로가 그걸 써요. 벽송사에 갔는데 그냥 아주 도기가 아주 그냥 충만하고 막 눈에 광채가 나는 어떤 스님이 계셨는데 그때는 자기가 너무 어려서 도에 대해서
물어보지 못했다. 여쭤보지 못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그게 걸려 있었다. 근데 나중에 그 사령화상을 만나게 되는 것은 그 저기 용문사, 화전 용문사, 여기 그 양평에 있는 그 은행나무 큰 그 용문사가 아니고 화전 용문사라고 따로 있어요. 남해에 가면 그 화전 용문사라는 곳을 지나다가 그 사령화상의 제자를 만나요. 제자 삼형제를 만나서 그들이 경어선사를 붙들고 졸라요. 아주 많이 졸라요. 어떻게 졸라? 우리 스님께서는 가방끈이 길다고 들었다. 근데 저희가 우리 스승이 아주 훌륭하신데 스승의 그 행장을 짓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지어달라라고 해서 사정을 해요. 아주 그냥 사정을 하는데 경어선사가 너무 속 시끄러워. 전봉준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속상했어.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거절해요. 난 그런 거 못 짓는다 라고 거절을 하시다가 나중에 삼수갑산으로 마음이 약하시니까 삼수갑산으로 떠나시기 전에 그 어디요? 저 해인사 퇴설당에서 짬 받고 한 달 동안 해서 이거 써줘요. 나중에 이게 이 벽송사 강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마지막이지. 아이고 힘들다.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다음은 경어 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라 대한 길이 보존하세.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 날 반가웠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별에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